플랜카드 무상 지원 요거 정도면 예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축 땡땡땡집 뭐 아들 누구 다자녀 달성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 가면 플랜카드 많이 붙이거든요. 뭐 강의루집 둘째 아들 뭐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든가. 네,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출산율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너무 출산율이 낮아져서 그냥 뻘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산율이 극복될 수 있을까? 능력 있는 정치인들도 지금 해결하지 못한 걸 저 같은 무슨 핫바리가 이걸 해결을 하겠냐만 그래도 아이디어는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제 생각은 가장 중요한 건 인스타 등 커뮤니티를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출산율은 한 0.3 정도 오르지 않을까. 특히 인스타, 제가 왜 이렇게 인스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스타를 하긴 하는데 저도 막 제 일상을 공유하다가 그런 일상을 공유하는 제 모습에 굉장히 염증을 느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인스타에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 너무 연출된 잘 살고 있는 내 모습만 올리는 것 같아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안 하게 되는 거는 이걸 보면 볼수록 그래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그리고 무슨 커뮤니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폭발돼도 출산율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 장려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일시불로. 지금 정부 예산 300조?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진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그거 쓴 사람들 다 베껴야 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출산 예산을 오히려 이 정도 출산율은 출산세를 걷어도 이 정도 출산율 안 나올걸요. 웬만한 나라에서. 출산세로 한 1억 정도 걷어야 이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수치 완전 망가졌죠. 그래서 아예 출산 장려 예산을 직접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급한다면 지금도 뭐 지급하고 있죠. 양육수당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면 거의 웬만큼 보조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능한 한 일시불로 뭐 2억 이렇게 주면은 그래도 애를 안 낳겠지만 그래도 그 2억에 혹해서, 아니면 뭐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혹해서 낳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출산율 꽤 늘어나겠죠. 열에 한 명만 혹해도 그래도 10%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출입국 문호 적극 개방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니까 출입국 문호를 개방을 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냥 외국인들 엄청 많이 받는 겁니다. 그거 포함돼서 국적법 속죄주의 채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은 그 부모는 자연스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미국이 그런 식이죠. 무조건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국적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의 국적이 뭐냐 상관없이. 근데 우리나라는 엄마 아빠 국적에 따라 국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국적법 속죄주의만 채택을 해도 많이 늘지 않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홍콩처럼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입국법 진짜 답 안 나옵니다. 너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라고 아예 문을 걸어 잠가 놓은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심각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뭐 이런 거를 데리고 올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뭐 E7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E7 비자 진짜 그 말 같지도 않습니다. E7 비자를 받으려면 그 외국인 연봉이 작년에 3,300이었으니까 올해 한 3,500 정도로 늘었을 거예요. 아니 연봉 3,500 줄 거면 뭐하러 외국인 써요? 어이가 없는 거죠. 최저임금 자체도 다 적용이 되는 거 자체도 조금 그래요.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저 외국인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이런 데서 월 40만 원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법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 가사도우미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 집에서 해줘야 돼요. 뭐 방을 하나 준다든가 아니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숙소를 얻어 준다든가. 그래서 도합 비용이 100만 원 돈 정도면 충분히 그걸 시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는 서로 가려고 난리래요. 왜냐면 국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고 비자도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로또 맞을 확률처럼 엄청난 경쟁을 뚫고 오는 거고, 저 홍콩 가는 거는 진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비자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던 것 같은데 논의되는 거 들었을 때 참 얼토당토 안 했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시급을 어떻게 정할 거냐, 최저 시급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저 시급 주면 그 외국인 어떻게 데리고 와요?
한 월급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만 데려와서 쓰라는 거지. 근데 그냥 진짜 현지 임금보다 1.5배 많이 주더라도 한 45만 원, 50만 원이면 올 사람들 쎄고 쎄습니다. 그리고 이게 홍콩에서 적용하는 이 제도가 그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게,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취업 자리가 없는데 젊은이들이 많아서 엄청 골치가 아픈데, 이렇게 가사 도우미로 나가주면은 그만큼 자기네 나라 자체에서 경쟁률이 줄어드니까 서로 윈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도입 안 하고 있냐 이거죠. 저것만 시행해도 조금은 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아이디어로는 동네마다 다자녀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선조들이 했던 연료비처럼 이건 되게 칭찬받고 서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비석을 세워서 우리 동네 누구네가 다자녀다. 아니면 요거 비 세우기가 좀 그러면 플랜카드 무상 지원. 요거 정도면 예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축, 땡땡땡집, 뭐 아들 누구, 다자녀 달성,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 가면 플랜카드 많이 붙이거든요. 뭐 강의루집, 둘째 아들, 뭐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땡땡집 뭐 딸 삼성전자 뭐 부장으로 승진 축 뭐 하면서 다 붙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서울대학교 합격 뭐 이런 거 다 붙이거든요. 이게 도시 살면은 그런 거 안 붙이니까 모르는데, 시골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엄청 많이 붙습니다. 농협 지점장 승진 축하합니다 뭐 이런 것도 붙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아요. 이게 뭐 어떻게 통계적으로 따져보진 못했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렸을 때 그런 걸 보고서 저기 변호사가 되면은 플랜카드가 붙네, 나도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게 되게 많은 그게 있어요. 대전에서도 제가 봤구나. 대전에서 한번 봤는데 그거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빌딩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구에 있던 빌딩이었거든요. 중구에 있던 빌딩이었는데 거기에 플랜카드 붙었더라고요. 땡땡 빌딩 건물주 둘째 딸 외무고시 합격 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교관 된다 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플랜카드를 보고 와 진짜 부럽다 생각했는데, 진짜 부러웠던 거는 외무고시 합격한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건물주 딸이라는 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 딸은 외교관 하면서도 얼마나 여유롭게 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렇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